제가 1편에 기생집이 많았다 간 곳이 바로 이 골목입니다. 바로 선창가 뒤편으로 집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 26가구 중에 24가구가 기생집이었다고 합니다. I just need a little bit more of your love. I can't help myself. 안녕하세요. 임창의 내 고향 시스터리입니다. 엊그제만 해도 황금 들녘이었는데 이제는 황금 물결을 지우개로 지우듯 황금 물결이 사라지고 휑한 들녘에 기이한 문양을 남겨놓은 채 이 가을은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창포의 유래 및 주변을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무창포구에 기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일제 강점기로 가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통이 발달을 해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1922년 장항선 개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웅천역에는 1931년 8월에 개통이 됩니다. 개통 전후로 무창포 땅을 많이 가지고 있던 일본의 높은 종교 지도자 이노우에 정상천이라는 사람이 발빠르게 웅천에서 무창포까지 신장로를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종교인이며 사업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차가 웅천역까지 오게 되니 물차 수송이 빨라짐에 따라 무창포는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자그마한 포구였지만 열차역이 생겨나고 열차역과 무창포의 거리가 주변에서 제일 가깝다 보니 근처의 고기잡이 배들이 무창포구로 몰려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3대 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육지의 어떤 미생물과 플랑크톤이 바닷물의 어떤 썰물과 민물을 통해서 바다로 유입이 될 때 먹이 사슬에 의해서 많은 고기들이 몰려오는데요. 우리나라의 어떤 3대 어장을 열거하자면은 첫째로 한강물이 흘러서 연평도 앞바다의 근해 어장을 이루고 있고, 두 번째로 금강물이 흘러서 연도 앞바다의 근해 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영산강이 흘러서 목포 칠산 앞바다의 근해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창포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 바로 연도 앞바다입니다. 금강물이 흘러서 연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하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동력선이 아닌 바람이 있어야 하는 풍력선이었던 것이죠. 동력선이 있었더라면 무창포에 많은 기생들이 넘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강하고 연도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아 가까운 큰 항구인 군산항이나 장항항 쪽으로 갈 수도 있겠으나 바람이 불어주지 않고 썰물일 때는 감히 큰 항 쪽으로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두를 못 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겨우겨우 기어서 올라올 수 있는 데가 마량포구나 무창포구, 대천 군두리 여왕 포구였는데, 앞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웅천역과 무창포의 거리는 7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가깝다 보니 신속하고 신선하게 물류 유통을 할 수 있는 무창포로 배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갑자기 없던 배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된 이유가 또 있었는데, 특히나 경상도나 전라도 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 이유는 바닷물의 수온 때문이었습니다. 밑에 지방에서 고기를 잡다가 수온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면은 수온이 따뜻한 쪽으로 어군이 형성되다 보니 어군 따라서 목포 칠산 앞바다에서 잡다가 연도 앞바다로 서서히 올라오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무창포구로 몰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2월에서 6월까지가 피크였으며 그때 많이 잡히는 어종이 박대, 아기, 꽃게 등이 많이 잡혔는데 특히 꽃게가 그렇게 많이 잡혔답니다. 그래서 이 발길에 차일 정도로 이렇게 많이 잡아왔다고 그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1962년 어업 협동조합이 발의되기 전까지는 무창포구의 전성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61년도까지는 무창포의 어항구가 대천 군두리 어항보다
훨씬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박정희 이 정권이 탄생한 후 정책상 각 시군에 한 개씩 농업협동조합을 이제 만들라는 지시에 어업협동조합이 이제 대천 군들이 어항에 앉게 되므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창포의 이제 화려한 시기는 서서히 저물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1950년대 후반까지는 이제 거의 다가 이제 풍력선이 많았지만 60년대 들어서는 거의 다가 이제 동력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이제 그때 당시 보령군의 이제 중간 지점이었기에 아마도 공화당 입김이 많이 작용하여 이제 대천 군들이 어항에 어업조합이 이제 앉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대천 어업조합이 생기면서 이제 기름과 얼음, 이제 기타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면서 이제 배들은 전부 다 무창포구에서 대천 군들이 어항 쪽으로 썰물처럼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무창포구는 해무청 소속에서 보령군 어업협동조합 지소로서 활약하다가 1964, 5년경 우리 이래선 안 되겠다 하여 무창포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취지의 이제 어촌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설립 연도는 1971년도에 이제 정식 어촌계가 발족이 되는데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해 오다가 이제 1994, 5년경부터 이제 공영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제 지금은 한 해에 이제 수십만 명이 찾아오는 이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최고 찬란했던 시기는 이제 1930년대부터 아마도 8.15 해방되기 전까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방 후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무창포는 거의 이제 폐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25가 발발하니 더욱 살기가 이제 팍팍하다 보니 기존에 살다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빈집들을 전부 다 뜯어서 이제 불쏘시개로 없애버리니 더욱 휑한 무창포 거리였답니다. 한때는 휴양지로 고깃배들이 넘쳐나고 주변 도시 홍성, 부여, 논산, 공주 주변에서 봄이 되면 이제 우리들이 이제 봄꽃놀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때 당시 전부 무창포 휴양지로 몰려와 한껏 즐기고 가는 그런 휴양지였다고 합니다. 그때 기상들도 한때는 살판나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이상으로서 무창포 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니 이런 거는 연물 닦여요 아저씨. 이런 거 너무 큰 거는 이런 거는 약간 물른데 이런 것도 살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딱딱한 거 오늘 여기 아가씨 이거 약간 이제 그런 살이 이런 거 살이 나요. 이거 원하시는 거 못 믿는 아저씨.